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주말 보험해결사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게 아닐까 싶어요. 건강도 아직은 괜찮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보험 점검해 두셔야겠죠.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02-2000-4949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도록 합니다. 이창현 전문가, 노환득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세 가지 순서 이어갑니다. 가장 먼저 리얼 보험 드라마 순서에서는요.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조직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암일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험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암보험, 보상금을 잘 받으려면 꼭 따져봐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보험 톡톡톡 시간에는요. 혈관질환 보험 가입할 때 진단비와 수술비가 있죠.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가성비 좋게 가입하는 건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에서는 시청자의 보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들 보험을 잘 들어두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들 제대로 가입된 게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 해결사 스페셜 여러분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잘 준비하는 방법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02-2000-4949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리얼 보험 드라마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조직검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혹시 큰 문제가 생길까 봐, 암일까 봐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지금 만나볼게요. 아유, 힘들어. 아 죽겠다. 아유. 진짜 나이 먹으니까 검진 받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 아유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한 번씩 검진을 해야 우리 몸 상태가 어떤 줄 알고 만에 하나라도 무슨 병이 생기면 커지기 전에 잡을 수 있다고. 그렇긴 하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집이 좋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여보 당신도 수고했어. 그래. 근데 어쩐 일이야? 뭐? 병문안? 뭐? 상욱이가 재수 씨하고 암 초기라고? 알았어. 여보 무슨 일이야? 아이 세상에 별일도 다 있지. 그저 내 친구 상욱이 있잖아. 그 부부가 똑같이 암 초기라는데. 정말? 요즘엔 의학기술도 많이 발전돼서 초기에 발견하면은 완치도 많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아니 뭐 걱정이 안 하는데 그 암 치료비가 어디 한두 푼이냐고. 뭐 그렇긴 하지. 요즘 다들 암보험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 상욱 씨도 뭐 암보험 갖고 있겠지.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대. 그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이고 아니라 당신도 오늘 수고했는데 얼른 들어가서 좀 씻고 쉬어요. 아이고 힘들다. 안녕하세요. 저 우리 두 사람 검진 결과 나왔어요? 두 사람 이상 없나요? 네, 두 분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아버님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권하고 싶네요. 조직 검사요?
엄마, 아빠 왜 그래? 아니 뭐 무슨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저렇게 예민하대. 아니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오늘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은 거 결과 들으러 갔었잖니. 응. 그런데 왜? 아빠 어디 안 좋대? 아니 어디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가슴 쪽에 혹시 몰라서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아휴,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하셨나 봐. 뭐? 가슴? 아빠, 뭘 그렇게 찾아보세요? 아니 혹시나 그때 엄마랑 같이 가입한 암보험 증서를 찾고 있는데 그때 가입한 것이 이 가슴 관련한 것도 보장이 되나 해서 그런 거야.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없을 거예요. 아 만약을 대비해서 찾아보는 거야. 아니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혹시 몰라서 조직 검사를 좀 해보자고 하는 건데 아우 겁나게 왜 그래. 그리고 암보험이면은 유방암도 당연히 보장되는 거지. 아니야. 누가 그러는데 남자 암보험하고 여자 암보험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유방암이면 어떡해? 만약 보장이 안 된다고 나는 어떡하냐고. 아니 근데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나? 다들 너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유방암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얼른 보험 증서 좀 찾아봐. 얼른. 아우, 얼른 좀 찾아봐. 아우 답답해. 아우. 아,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가슴에 혹이 있는데 조직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럴 때 보험이 있으면 조금 든든하실 것 같은데 아니 또 아버지가 걱정하셨던 부분이 남자암 여자암이 다르다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암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다 보상 받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가입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을 크게 받을 수도 있고 뭐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네, 암보험은 보장 범위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모니터에 나오신 것처럼 남자암이 따로 있고 여자암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암이 위암, 간암, 폐암 등이 있고요. 고해감에는 뼈암, 뇌암, 백혈병 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암에 걸리시면 일반암 진단비를 그리고 고해감에 걸리시면 고해감 진단비와 일반암 진단비를 함께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해감과 유사암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등이 있고요. 남자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전립선암들이 소해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입한 일반암 진단비에 소해감이나 유사암은 일반암 진단비에서 10% 혹은 20% 정도만 지급을 해주는 보험사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내가 가입하고 있는 진단비 1,000만 원이라고 예를 든다면 1,000만 원 청구했을 경우에 일반암 진단비의 10% 혹은 20%만 주는 네.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유사암은 갑상선암, 그리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이러한 것들로 또 포함될 수 있고요. 요즘에는 2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이 갑상선암이 이제 전체 발병률 중에 그 1일 정도로 아주 많이 걸리시는 암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유사암인 경우에도 소해감과 같이 10% 혹은 또 20%만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보험을 가입하시고 일반암에 많이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내가 가입한 암보험이 소해감 진단 시에 얼마를 주는지 천천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 범위를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크게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10%, 20%밖에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분쟁이 생길 것 같거든요.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분쟁들이 좀 많나요? 일단 기사로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네. 보험 중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있는 건 암보험인데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암 입원일당 관련해서 분쟁이 제일 큽니다. 암으로 내가 입원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암으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암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암 입원 일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사로 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암 입원 일당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받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건 한번 점검을 받아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노한득 전문가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거 범위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내가 가입한 증권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소외감 진단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보험 회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2018년 전에 암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은 내가 암보험 1,000만 원 가입하고 있었어도 유사암 진단 받으면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일단 위암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암 진단비 1,000만 원 가입했으면 1,000만 원 청구를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청구를 하게 되면 이거는 피부 속으로 침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이다. 그럼 50만 원밖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 가입하셨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은 하지 마시고 네. 내가 가입한 보험 유사암 얼마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맞습니다. 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다 같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증권 한번 다시 꺼내 보시고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암보험은 특히나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보험은 보통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으로 나뉘는데요. 네. 그 무조건 비갱신형 상품이라고 해서 나쁘다. 그리고 비갱신형 상품이라고 해서 네. 좋다. 그리고 갱신형 상품이라고 해서 나쁘다가 아니라 일단 암보험은 갱신형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아주 좀 네. 피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오. 왜냐하면 네네. 넓은 의미에서 갱신형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젊으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병력이 없으시거나 심사를 통해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에 해당하시거든요. 그런데 갱신형 보험이 또 적절한 타이밍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나이가 60세, 70세 넘어가서 고령자인 분들이 비갱신형 보다는 그 20년 갱신 그리고 30년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보험료 절감 차원에서도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갱신형, 비갱신형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앞서 VCR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 가입을 하려면 부담보가 잡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건강검진 이후에 가입하려면 부담보 어쩔 수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후에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대장용종을 떼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려다 보니까 부담보가 잡혀서 보험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대장용종이 제거되었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보통 대장용종을 제거했다는 것은 암으로 발전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부담보가 잡혔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꺼려하지 마시고요. 부담보를 잡히고서라도 가입을 서두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담보라는 것이 네. 전기간 부담보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부담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간 부담보가 책정이 돼서 보험 가입을 꺼려하실 경우에 네. 내가 아픈 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전기간 부담보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그러게요.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지만 전기간 부담보라는 것이 내가 대장용종을 떼셨다고 하셨을 때 네. 5년 동안 대장 쪽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전기간 부담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전기간 부담보 잡혔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미루시는 것은 좋지 않은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전기간이더라도 5년 동안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부담보가 사라진다는 점,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 부담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리거나 하실 필요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보험료죠. 이 보험료도 좀 절약하는 방법들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필요 없는 담보들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암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요양병원 입원하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그런 담보이기 때문에 좀 지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암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반복해서 주는지 최초 한 번만 주는지도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초 한 번만 주는 보험회사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수술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이런 혈관 질환 약 드시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보험 가입하실 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걸 드시고 계시다라고 하더라도 할증 없이 받아주는 보험사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뭐 입원이나 수술 없이 뭐 당뇨약이나 고혈압약 같은 혈관 질환 약을 먹고 있다. 근데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유병자 보험이라서 비싸다라고 하시면 더 저렴한 보험사로 바꾸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새만기형으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무해지 환급형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분들이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02-2000-4949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보험 톡톡톡 시간입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었다면 2위, 3위는 혈관 질환이죠.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진단비, 수술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을지 이 시간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점 언제든지 02-2000-4949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 1년에 100건 이상의 혈관 질환에 대한 청구를 도와드리고 있는 김범록 전문가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제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께 혈관 관련 우리 또 수술비와 진단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우리 오늘에 대한 시청자님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뇨 그리고 고혈압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보시면 가족력이 있는데 혈관 질환 보험을 잘 가입하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담보가 종류가 이제 다양하고요. 또 수술비하고 그다음에 진단비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또 알아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또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가장 주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하고요. 우리 심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우리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예전에 우리 2010년도 이전 보험 상품들을 보면요. 거의 이 뇌출혈에 대한 부분만 보장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가 이전이 되고 나니까 이후가 되고 나니까 어떤 부분? 이 뇌색전, 혈관이 막히는 부분,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뇌경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상을 많이 해주는 특약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근래에 오다 보니까요. 이 건강검진이 굉장히 좀 많이 그냥 보편화되고 이제 건강검진 MRI나 CT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편리하게 그냥 검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고 터지는 이런 단계보다는요. 혈관 외쪽에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을 우리 시청자님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혈관이 이 막히고 좁아지고 이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혈관 외쪽에 이렇게 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혹이 생깁니다. 시청자님 이거는 과연 뇌졸중일까요? 뇌경색일까요? 이거는 뇌동맥 유라고 하는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있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들 아시다시피 좁아지고 막히다 보니까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터지다 보니까 미리 내가 그 전조 증상만 알아가지고 뇌출혈을 예방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혈관은 요즘처럼 환절기처럼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더워지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어느 순간에 확 터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게요.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개두 개복 수술이 아닙니다. 이 카텍터라고 하는 머리카락보다 굉장히 얇은 이 시술 도구를 가지고 이 뇌동맥 유에 대한 부분 직접적으로 이렇게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보다는 시술의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질환들이 다 뇌출혈 혹은 뇌졸중만 있다 보니까 나는 과연 이 질환 범위가 넓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뇌혈관 질환이 진단비가 있는데
수술비와 진단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뉜다? 그럼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진단비, 수술비? 수술비가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를 따졌을 때 회당으로 어떤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했을 때마다 회당마다 계속 지급을 하지만 진단비는 말 그대로 최초에 1회만 지급하고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우리 시청자님한테 좋을까요? 정답은 뭐냐면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는데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디 한쪽에 치우치시거나 어디 한쪽이 없거나 이런 것보다는요. 진단비만 많이 아니면 수술비만 많이 하시는 것보다 진단비와 수술비를 적절하게 내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갖고 가시는 걸 이제 추천을 좀 드리는 부분이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심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혈관이 이제 이렇게 혈전이 껴가지고 이제 막히기 시작해요. 좁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술을 하시냐면요. 첫 번째, 이 스텐트라는 스텐트 삽입술이 있고요. 두 번째, 이 풍선 확장술이라는 이 시술을 합니다. 이 또한 머리카락보다 얇은 카텍터라는 이 시술을 통해서 이제 어떤 수술보다는 시술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혈관이 막히고 괴사가 진행되기 전에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 이전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시청자님들 진건을 한번 다 보세요. 내 진단비가 과연 허혈 심장 진단을 다 포함하는 이 심혈관 질환 진단비인지 혹은 이 급성 심근경색만 보상하는 진단비인지. 왜 그럴까요? 급성 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협심증을 포함을 안 합니다. 이따가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청구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아무리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1억, 2억을 갖고 있다고 한들 협심증으로 인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에 대한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 진단비를 단돈 1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과연 시청자님들 이 허혈 심장 진단비에 대한 부분을 진단비로 갖고 갈까요? 수술비로 갖고 가는 게 장점일까요? 이 또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다음 자료에서 이제 청구했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2019년도 10월 16일이에요. 환절기가 이제 됐죠.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 때입니다. 아침에 우리 어머님께서 일을 나가시려고 아침 신발장을 가셨는데 앞쪽 머리가 너무 쓰러질 정도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어머님 그럼 병원을 빨리 먼저 가보세요.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파열되지 않는 내 동맥 유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자 볼게요. 찬바람이 불었는데 혈관이 좁아졌나요? 아니면 막혔나요? 절대 아니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혈관 안에 외벽에 이렇게 혹이 생긴 거예요. 이 혹.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코일 색전 수술을 받은 환자라고 이렇게 진단 수술 확인서가 떴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I6일 파열되지 않는 대동맥류 그리고 코일 색전 수술을 시행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진단비가 뇌출혈 혹은 뇌졸중 진단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0원이에요, 0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증권 빨리 보세요. 보셔서 내가 갖고 있는 진단비가 과연 뇌출혈 진단비로 돼 있는지, 뇌졸중 진단비로 돼 있는지, 혹은 이 뇌혈관, 뇌동맥류를 포함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돼 있는지 꼭 한번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수술을 했을 때 비용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자, 보시게 되면 총 금액이 1,500만 원 정도가 나오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한 금액이 얼마예요? 9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납부하는 금액이 이거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의료보험이 정말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은요. 5년 동안 치료 기간이 걸쳐가지고 내가 실제적으로 납입한 돈의 5%에서 10%만 납입을 하면은 다 의료보험에서 이제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암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은 5년인데 혈관 질환은 과연 몇 년일까요? 30일입니다. 30일.
30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한번 진단받아서 치료가 끝나고 나서 다음 재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내가 부담할 금액을 다 내 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 전자료를 한번 볼게요. 1,500만 원에서 의료보험 적용받아서 내가 산정특례에서 얼마 냈어요? 5%에 해당하는 요 금액을 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시청자님들 나중에 다음 재수술할 때는 얼마를 내야 돼요? 의료보험의 절반 금액인 이 금액에 700만 원 정도를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수술비가 있어요. 진단비는 몇 번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1회, 최초 1회만 받고 끝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수술비는요? 다음 수술하거나 시술을 다 포함해서 회당으로 할 때마다 계속 받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진단비만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 수술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은 다 내가 내야 돼요.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한 가지. 이 수술을 보면 실질적으로 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항목이 많다 보니까 실비 적용도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준비하실 때는 꼭 범위가 넓은 진단비가 돼 있는지 먼저 첫 번째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회당마다 지급할 수 있는 수술비가 꼭 돼 있는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님처럼 사연의 주인공님처럼 가족력이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혈관 질환으로 한번 그 동맥류에서 이분이 그럼 얼마 정도를 받았냐? 뇌동맥류 수술을 하셨는데 아까 90만 원 정도 병원비 내신 거 아까 보셨죠? 지금 그 영수증상에서. 근데 보시게 되면 진단비 최초 1회 지급했는데 200만 원 받으셨어요. 이거는 한 번 받고 이제 끝나시는 거예요. 근데 총 처음에 받을 거는 980만 원 정도를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수술하시거나 또 재수술하시거나 하실 때는 어떤 금액에서 계속 보장을 받으시느냐? 바로 요 세 가지에서 계속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없으시다. 그럼 얼마만 받으시는 거예요? 200만 원 받고 다음부터 받을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꼭 맞춰서 가입하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우리 심장질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더 깜짝 놀랄 만한 사연이에요. 정말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제 고객분들 중에 정말 나는 새 삶을 사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심장 정지가 오신 분이세요. 다행히도 이분은요. 교사셨기 때문에 학교에는 우리 그 심장 제세동기가 다 비치가 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심폐소생술에 성공한 심장 정지를 받으신 분이에요. 조금만 더 늦게 되셨으면 심근경색으로 이제 발전이 되시는 건데 진단면 자체도 여기 보시게 되면 경색전 증후군이라고 이제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협심증 최초 진단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자, 이분이 만약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지고 계셨다 하시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훨씬 넓은 이 진단비를 저를 통해서 기존에 가입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이분도 산정특례제도 대상자가 되셔가지고요. 원래 2천만 원 보험료 병원비를 내가 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낸 돈은 얼마예요? 300만 원만 병원비를 내셨어요. 얼마 정도 받으셨을까요, 이분은? 자, 한번 볼게요. 진단비에 대한 부분은 500만 원 받으셨어요. 나머지는 다 수술비로 받았습니다. 자, 이 위에 부분이 없었다 하시면 다음에 스텐트 삽입술을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단비는 최초 1회에 한 번만 준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시술을 하거나 또 재수술을 하거나 했을 때는 2번, 3번, 4번 회당마다 지급하는 이 수술비가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어떤 그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한 번에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재수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스텐트라는 것 자체도 그 혈관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부분이 아니고 슬러지가 끼거나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열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슬러지가 다시 그 스텐트라든지 풍선 확장술에 있는 그 풍선에 다시 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스텐트나 풍선에 대한 부분을 4년에서 5년에 한 번, 길게는 7년 정도까지 한 번 정도씩은 또 교체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 스텐트 삽입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는 또 무조건 재수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단비 받기 준비를 안 하신다고요? 이 부분 우리 시청자님들 꼭 한번 증권 지금 당장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은 그럼 저희가 봤을 때 어떻게 그럼 가입하는 게 맞느냐, 우리 사연을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진단비와 수술비 두 가지 요령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봤을 때 60세 여성분이세요.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 1,000만 원을 넣는데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27,000원, 32,000원, 또 C사 같은 게 48,000원. 최대 많이 차이 나는 게 거의 12,000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세요. 근데 보험을 가입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님 제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보험 1년에 한 번 갱신하는 것도 어떻게 하세요? 꼼꼼히 일어나나 따져보고 또 마일리지가 있는지 다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10년, 20년 이상을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이런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액 비교 자체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시는 분들 통해서 그냥 가입하시고 마세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그게 잘못되고 위험한 부분입니다. 왜? 납입 기간 자체가 달라요.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 내고 끝나는 거지만 이 보장성 보험은 12,000원 차이가 20년 동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님. 그죠?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수술비도요.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나요. 3배. 많게는 7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나는 수술비 필요 없어. 난 수술비 안 갖고 갈 거고 난 진단비만 갖고 갈래. 한 2,000만 원 정도? 이런 시청자님들 계세요. 다음 수술할 때, 재수술할 때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진단비는요. 그래서 항상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시라고요? 밸런스를 맞추시는 거는 수술비와 진단비를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500을 갖고 가시든 1,000을 갖고 가시든 아니면 나는 수술비 회당으로 좀 더 많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500, 1,5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밸런스를 좀 맞춰 갖고 가세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최초에 받는 건 2,000만 원 동일합니다. 근데 두 번째 받을 때는요. 세 번째 받을 때는요. 1,500만 원씩 받으시잖아요.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드리는 우리 시청자님께 드리는 꿀팁입니다. 남성분들 한번 볼게요. 남성분들 동일합니다. 1,000만 원인데 A보험사 35,000원, B사가 4만, C사 49,000원. 거의 14,000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데도 비교를 안 하시고 가입하시겠다고요? 꼭 한번 다시 보험하실 때마다 가입하실 때마다 비교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술비 같은 경우도요. 거의 3배에서 많게는 5, 6배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시청자님들 중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단비는요. 많이 넣지 마세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왜? 어쨌든 가족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질병에 나중에 나이가 먹건 시간이 지났을 때 노출이 돼서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진단비보다는 수술비를 퍼센트를 더 높게 몇 프로? 7대 3 정도로 가져가세요. 이게 수술비와 진단비를 가장 저렴하고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김범록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시청자의 보험 고민 해결해보는 순서입니다.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21살 아들 보험을 점검받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는 지인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좋은 보험이 나왔다고 할 때마다 가입을 했거든요. 제가 고혈압 약을 먹게 되면서 아들이 아직 어리지만 혈압 가족력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녀 보험 잘 들어뒀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들 사랑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혈압 가족력이 걱정이 돼서 좋은 보험 나올 때마다 계속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들 어떤 것들인지 살펴봐 주시죠. 네. 그러시면 우리 그 시청자분님 보험 점검을 해볼 텐데요. 네. 21살 남자이시고요. A생명 CI 보험에 보험료 18만 40원 내시고 계시고요.
2019년에 계약을 하셨고 종신보험입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자금 8천만 원 있고 CI 80% 선지급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그런데 CI 보험이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이 CI 80%라는 선지급이라는 것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사망자금의 80%를 선지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CI 보험에서 지금 암 진단본 뭐 혹시 암 진단을 받으시게 된다면 네. 지금 6,4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신데 꼭 네.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 CI 보험은 가입하기도 어렵지만 받기도 어렵거든요. 네. 그렇지만 6,400만 원에서 80% 선지급이라는 것이 사망금에서 80%를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암에 걸렸을 때 그리고 나머지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은 또 진단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나오시면 네. 나머지 진단금은 받기가 어려우시고요. 그리고 또 사망보장금이 8천만 원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사망보장금도 8천만 원 그대로 책정되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6,400만 원이 미리 선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사망보장금도 그만큼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그리고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이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기준이라고 하냐면 일단 제가 겪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뇌경색으로 일주일 입원하시고 퇴원하셨던 분이 후유장애 없이 다행히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애 25%. 그러니까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겨야 진단금이 나온다는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게 퇴원하신 분들은 받지 못하는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보험은 CI 보험 리모델링 사례 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손해 종합보험 가입되어 계십니다. 20년 납입, 90세 만기 보험료 10만 원으로 가입되어 계시고요. 일단은 보험료 10만 원이 보장보험료가 100%가 아닌 적립보험료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하고 계신 진단금에 비해서 그리고 보험료가 조금 많이 납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손해 수술비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적립보험료가 조금 들어가 있는 보험이고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서 내가 내는 보험료가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는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D손해 운전자 보험 작년 4월 달에 가입하고 계셨고 보험료는 11,160원으로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보험료 대비 진단비가 적으시고 보장의 범위가 좁으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장과 상관없는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고 만기가 100세가 아닌 90세로 짧은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보험료 21살인데 36만 원이나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많이 아쉽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일단 고혈압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들도 그 가족력이 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혈관 질환 잘 보장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21살이잖아요.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렇게 뭐 젊은 나이에 20대에도 고혈압 환자들이 좀 많을까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일단 젊다고 안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20대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네. 뭐 이유로는 뭐 서구화된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이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질환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보험료는 올라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밖에 가입이 안 되니까 네네. 조금 젊을 때 건강할 때 가족력이 있다면 젊다고 무조건 안심하지 마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20대 환자들도 이렇게 많다니. 그리고 고혈압 진단을 받기 전에 보험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보험을 준비해 둬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 보험료도 또 젊을 때 아무래도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또 저렴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20세 때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하고 네. 40세 때 보험을 시작하시는 분 두 분은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 두 분 다 똑같이
20년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내용이신데요. 근데 간단히 생각해 보면 20대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80년 보장이라는 긴 시간을 보장받는 내용이시고요. 40대에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80년보다는 짧은 60년을 보장을 받는다는 내용이십니다. 그런데 20세 때 보장을 받으시는 보험료는 총 납입 보험료가 470만 원으로 끝나시고요. 네. 40대이실 때는 오히려 780만 원 정도로 2배가량 더 많이 내시는 와. 경향이 있습니다. 오. 그거는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짧게 보장받는 것이 길게 보장받는 것보다 보험료가 줄어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실상은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보험은 네. 내일보다 젊은 오늘, 그리고 어딘가 아픈 내일보다 건강한 오늘,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을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 이렇게 표로 보니까 정말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이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험은 정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루라도 어릴 때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거고요. 자, 우리 지금 아드님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정말 튼튼하게 좀 다시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잘 좀 보장이 필요할 것 같고 보험료도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건강하신 분이고 아직 뭐 병원에 치료받은 이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어서 네. 알릴 의무는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유병자 보험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약 드시는 분들이 유병자 보험으로 하셔야 되지만 건강한 보험 가입하시려면 몇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5년 안에 입원 수술을 하셨는지 보셔야 되고요. 같은 질병이나 같은 부위로 7번 이상 통원을 하셨는지 보셔야 되시고 네. 그리고 약을 30일 이상 투약을 하셨는지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에 모두 해당이 안 돼서 할증 없는 모든 보험료를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A손해사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저희가 좀 바꿔드렸습니다. 네. 실손의료비 보험 뭐 많이 비싸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보험료는 6,630원입니다. 많이 저렴하시고요. 그러게요. 실손 보험료 지금 내가 내고 있는 게 뭐 5만 원, 1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 건 점검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실손의료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보험 아니니까 실손의료비 많이 내시는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손해 운전자 보험.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걸 저희가 유지하는 걸로 리모델링 조건을 짰는데 네. 일단 20년 납 20년 만기로 11,160원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020년 4월 이때 이제 민식이법 관련해서 운전자 보험이 새로 출시됐던 시점인데요. 네네. 2020년 3월까지 가입하셨던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민식이법 관련해서 벌금이 3천만 원까지 제대로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합의금이 지금은 최소한 1억 이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 예전 운전자 보험은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합의금이 좀 적게 준비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만약 피해자가 됐다, 유가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소중한 가족이 죽었는데 3천만 원에 합의한다. 그러면은 합의가 좀 쉽지 않으실 그쵸, 겁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운전자 보험은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하셨는지 그 이후에 가입하셨는지 좀 알아보실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손해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기존에 가입하시고 계셨던 그 진단비보다 범위를 좀 확장을 시켜서 가입을 해드렸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보험료 14만 2,409원으로 일반암 진단 5천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각각 2천만 원, 수술 2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1,0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는 제가 종수술비를 좀 섞어드렸습니다. 네. 종수술비는 회사마다 뭐 1종에서 5종, 뭐 1종에서 7종, 1종에서 8종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종수술이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은 보험료가 나오시니까 질병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종수술비도 같이 준비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단비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3% 1억을 준비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5년 안에 상병 이력이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저희가 새로 가입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반드시 넣으셔야 되는 게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일단 질병 후유장애는 질병의 종류가 아주 많이
보장돼 있고 몸에 후유 장애가 남으면 이게 몇 %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이 안에 치매도 CDR 등급 2점 이상 받으면 40% 이상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 경우에는 300만 원 가입돼 있고 곱하기 40%를 하면 1,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치매도 보장이 되고 다른 병으로 몸에 후유 장애가 생기면 받는 질병 후유 장애도 만약에 지금 보험 새로 가입하시면서 유병자 보험이 아닌 표준형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병 후유 장애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총 보험료는 20만 원 정도 줄이는 방법으로 더 범위는 크게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보험료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드님 더 이상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탄탄하게 가족력까지 다 대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우리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세 여성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일찍이 실손보험과 암보험만 가입을 했는데 5년 전부터 당뇨, 고혈압 약을 먹게 됐습니다. 아니, 이제라도 혈관질환보험 가입하고 싶지만 나이가 있어서 보험료가 비싸더라고요. 혈관질환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없겠죠? 아니, 없겠죠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려주시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약을 드시고 계셔도 할증 없이 가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고혈압 약이나 뭐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증은 받으셔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유병자 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상품이 335 상품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3년 동안 입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건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유병자 보험은 325 보험이라고 그래서 그러게요. 5년 안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지 2년 안에 입원을 하신 적이 있는지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2년 325, 2년보다는 335. 그러니까 3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어야 되는 게 심사를 조금 더 어렵게 보는 겁니다. 대신에 심사를 더 까다롭게 보는 대신에 보험료는 그만큼 더 저렴하니까 네. 일단은 뭐 3년 동안 입원 수술 없으셨으면 335 보험으로 만약에 3년 안에 입원하셨는데 2년 넘으셨다. 그럼 325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입원하신 지 뭐 1년이 넘었다. 그러면 325 보험도 안 되는데 그러면 또 31 보험이라고 조금 더 다른 보험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는 보험으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병자 보험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나한테 맞는 것들 저희 전문가분들이 다 찾아주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0220-4949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 해결사 스페셜 1부 상담 마칩니다. 잠시 후에 2부 상담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2부까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